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로보티스 연구센터의 김동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희 키티 지능연구센터에서 연구 중인 인도경계석 극복 자율주행 이동 로봇에 대한 사업화 유망 기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저희 로봇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걸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실내외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대해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고, 결론으로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업화 가능한 기술 패키지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KT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인도경계석 극복 자율주행 이동 로봇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가졌던 저희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도시생활 환경 자율주행을 어떻게 한국에 맞게 연구를 할 거냐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 가지의 기술 이슈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한 강인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사계절 변화가 있고, 그다음 주야간 모두 배달 로봇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 자연물과 동시에 한국은 되게 다이나믹한 사회이기 때문에 인공물의 변화, 그러니까 건물이나 공사 그런 것들의 변화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의 변화는 한국의 도심은 그 간판뿐만이 아니라 조명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배달 로봇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혼잡한 공간에 대한 주행이 어렵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도시화가 많이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밀집한 군중에 대해서 로봇이 대응을 해야 하고, 사람과 로봇이 한 공간에 있다는 것, 이것이 로봇의 관점에서는 사실 기술적 난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차량, 자전거가 공존하면서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경계석 같은 시설물도 공유한다는 것도 로봇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 가보는 영역에 대해서 로봇을 주행해야 된다라는 수요가 있어서 낯선 환경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연구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로봇이 지금 KT에서 연구하고 있는 로봇 플랫폼이고요. 도시 생활 환경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에 맞춰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집군중과 협동 공간에서 민첩한 주행이 가능하게 후륜 조향 기능을 넣어서 기존에 있는 배달 로봇과 다르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주행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하였고요. 그래서 인도경계석 극복 메커니즘을 넣어서 아파트 같은 공간에서 주차장이나 인도를 동시에 주행을 해야 될 때, 사실은 인도 접합부라고 해서 휠체어를 위해 인도가 낮아지는 부분을 통해서만 주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로봇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 경로가 상당히 짧아지게 되고 배터리 소모도 줄어들게 되고 배달물이 식기 전에 배달할 수 있는 기술적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로봇용 지도를 위한 3D 라이더, 카메라 등과 같은 이중 다중 센서를 탑재해서 주행 가능 영역이나 아니면은 차도나 인도로 인식한다거나 보행자, 사람을 인식을 하는 그런 AI 알고리즘을 탑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최신 모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왼쪽에 있는 검은색 로봇이 지금 보여드린 동영상에 있는 로봇이고, 오른쪽에 있는 로봇이 좀 더 기업의 수요에 맞게 방수기 사양을 추가해서 진짜 어느 정도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야간, 주간에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계절에 대응 가능한 로봇 플랫폼으로 저희가 지금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KT에서 하고 있는 실내외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려서 저희가 어떠한 기술을 패키징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처럼 기존의 도로교통법이나 여러 규제들과 충돌이 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과기부나 산업부, 중기부 같은 데서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해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신속 처리와 실증 특례를 통해서 어떤 규제 이슈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KT의 기술을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글씨가 되게 많아서 지루한 슬라이드일 수도 있는데 드리고 싶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캐티의 기술을 통해서 이 많은 항목들을 다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체 슬라이드를 내용을 넣은 거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는 실내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인도와 같은 공공도로를 주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는 강남구와 부천시와 협업을 통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안전성인데 이거는 경찰청에서 로봇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국제표준 서비스 로봇 안전성 표준인 ISO 13482의 안전성 테스트를 한국의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캐티가 연구를 통해서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 실충 코스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와 경찰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논문이나 그런 기존 연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와의 협업을 캐티가 먼저 진행을 함으로써 여기에 계신 기업분들이 손쉽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재밌는데 저희는 실제 공공도로를 가기 때문에 오퍼레이터한테 운전면허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와 같은 실험 체계를 만들어서 기업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실로봇 테스트를 공공도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율주행 로봇에 AI를 열다 보면은 카메라 영상이나 그런 IR 이미지 이런 거를 넣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로봇 연구 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저희도 AI를 써서 사람의 얼굴을 찾고 그런 거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쪽 총리실 산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100% 개런티 해주는 거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해도 100%가 달성이 안 돼서 저희랑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분들과 얘기를 했을 때 실제 기업에서는 100% 검수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확보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캐티에서도 조금 어려움, 기술적 난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얻어지는 AI 데이터는 저장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론 학습만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는 안전성 테스트입니다. 한 10가지의 테스트 항목이 있고 캐티가 2021년 1년 동안 연구를 통하고 저희 로봇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이러한 안전성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항목들만 보여드리면 로봇 형상에 대한 기인한 위해 요소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특히 실내 로봇과 달리 실외 로봇은 사람과 로봇이 충돌할 확률이 좀 생각보다 많고요. 그러니까 실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화점에서 지금 이미 로봇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주변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생각보다 높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시야를 생각보다 멀리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로봇 설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캐티에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고요. 소음도 키리아에서 제시하는 수준이 있는데 이 일정 이하의 소음과 그다음에 이동중 불안전성 이거는 이제 저희 위에 있는 검은색 박스가 저희 진칸인데 여기에 저희 목표인 10kg의 물건이 실렸을 때도 안정적으로 로봇이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동중 불안전성에 대해서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문턱 그다음에 틈새 이거는 이제 로봇이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할 때 과연 안전한가 그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를 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하는 로봇 안전성 테스트에서는 빠져 있는 항목이긴 한데 이거는 재난안전 로봇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테스트베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도경에서 극복 메커니즘이 확실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 로봇을 대상으로 하는 불균형한 지형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로봇 플랫폼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 장애물 감지라고 그래서 그 표준에서 제한을 지정을 하고 있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판이나 이런 작은 기둥,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가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공공도로에 볼라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위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지형 지물인데, 그거가 로봇한테는 장애물이고요. 그거를 로봇이 인식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장애물과의 충돌의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여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저희가 진행한 이 코엑스 주변에서의 실증 테스트 경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코엑스 관내뿐만이 아니라 실제 강남구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봉온사 앞에 있는 인도라든가 아니면 영동대로의 인도를 저희가 실제로 주행을 해봄으로써 로봇의 성능도 확인했고, 앞서 말씀드린 강남구와의 협업 채널도 확보했고, 경찰청과에도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화를 위한 기술 패키징화는 꽤 높은 수준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찰청에서 요구하신 대로 안전 요원을 배치를 해서 주행 테스트를 한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완료를 해서 성능에 대해서 경찰청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만큼의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이런 안전 관련된 요소들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규제 샌드박스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실제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갈 때는 또 다른 의미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오늘 슬라이드로는 준비를 안 드렸는데 캐티에서 5G 기반의 그런 AI 로봇 지능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텔레오퍼레이션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G의 초저지연 원격 서비스가 저희가 연구한 거가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안전 요원들을 많이 줄어들고 그냥 원격지에 있는 원격 요원만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기술이 개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앞서 말씀드린 자율조 로봇 플랫폼과 그냥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어떻게 기술 패키지를 만드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로봇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실내외 도시 생활환경 자율주행 이동 로봇 구동 모드라고 플랫폼을 저희가 패키징을 해서 저희가 협동 로봇 초창기 때부터 로봇 구동 플랫폼은 오랫동안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중국산 로봇 구동 모드 같은 경우는 모터나 홀 센서 아니면 많아봐야 엔코더 정도까지만 있는 기초적인 모듈로만 해서 저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KT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는 토크 센서나 로드셀, 스트레인 게이지, 그런 구동 모듈 자체를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스펜션 기구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이번 연구를 통해서 노하우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기술 패키지로서 기업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카토그래퍼 3D 알고리즘을 실제로 한국에서 쓰기 위해서 어떤 최적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런 다양한 3D 라이더, 2D 라이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저희가 막상 해보니까 PC의 성능에 대해서 기업분들이 되게 요구가 많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학교 측, 대학 같은 분들은 PC 성능이 좋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일이 잘 없는데, 기업에서는 박스 PC 같은 싱글보드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거가 생각보다 현장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캐티가 연구를 해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는 이제 슬랭 기술은 앞서 카토그래퍼 3D로 말씀드린 거고, 이제 위치 인식 기술, 이거는
HDL 로컬라이저를 써서 3D 라이다를 활용한 로컬라이저 기술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기업분들이 도시 생활 환경에서 자율주행을 할 때 필요한 위치인식 기술에 대해서 기술 패키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엑스 주변만 하더라도 높은 건물이 많기 때문에 영동대로 쪽에서는 GPS 성의 신호 강도가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정도로 나오지만 이쪽 서문 쪽만 하더라도 GPS가 거의 안 잡히는 음영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뭐 리얼센스 같은 IR 스테레오라든가 RGB 카메라든가 그런 걸로 극복을 하려고 해봤었는데 지금은 3D 라이다로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다라는 실증 테스트 결과가 나왔고요. 이에 대한 노하우를 저희가 이미 내재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종 이종 센서를 로스 통합 플랫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서 지금 이 전시회에서도 로스를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기존의 로봇 연구를 오래 하신 분들처럼 다중 센서를 쓰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개의 3D 라이다와 3개의 2D 라이다, RGB 카메라 3개, 그다음에 RGB 카메라 하나, GPS IMU 이런 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을 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의 기술 패키지를 통해서 정형화된 이동 로봇의 한계를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협동 로봇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로봇도 레드오션화하면서 저가 경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제 시판종의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런 가격 경쟁을 위해서 기업들이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화를 하지 않고 약간 기술을 컴팩트하게 해서 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로봇으로 갖고 서비스를 하시려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캐티가 도와드려서 캐티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의 에코시스템을 갖고 여러 로봇 공급 기업들과 기술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여기 있는 로봇 분들의 사업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네, 이걸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